합작품. 어제는 검찰과 성명불상자의 합작품 능막에서의 그 증거 조작이죠. 엉터리 마킹을 갖다 붙여서 만들어낸 증거 조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증거보다도 이 공군 엑스레이와 자생 엑스레이가 절대로 동일인일 수 없는 확고부동의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극상돌기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오늘 주로 보게 되는 것은 그 검찰이 제일 마지막으로 제출한 2016년 1월 27일 날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검사 의견서에서 드러나는 증거의 조작 흔적입니다. 자, 영상을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를 잠깐 상기를 하자면요. 극상돌기가 이 그림을 잠깐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공군 엑스레이는 박주신의 것으로 추정되고 이 공군 엑스레이의 1흉추돌기는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제7 경추돌기는 거의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자생 엑스레이는 1흉추돌기는 정면을 향하고 있고 오히려 7경추돌기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주장대로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그 계산해낸 대로 몸을 12.5도 정도 왼쪽으로 틀어주면 최소한 이 제7경추돌기는 정상적인 정면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왼쪽으로 기울어져야 된다는 간단한 물리적인 그 추론이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생의 엑스레이는 제1흉추돌기가 정면을 향하고 있는 순간에도 7경추돌기가 오른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합을 설명해낼 수 없게 되자 검찰이 굉장히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자 검사 의견서에 아래와 같은 그림을 제시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왼쪽의 제7경추돌기의 극상돌기 부분이 오른쪽으로 굉장히 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모양이 다른 극상돌기들보다 굉장히 비대하면서 기형적으로 생겼습니다. 이러한 그 7경추돌기의 외부 경계선을 그려놓고 자생 그 공군의 박주신의 엑스레이도 7경추돌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래서 자생의 엑스레이와 거의 같은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래서 추정컨대 12.5도 몸을 왼쪽으로 틀더라도 자생의 엑스레이처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사실일까요? 검찰은 이 경계선을 긋지 않은 원래의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자, 아무리 몸을 정방향으로 향하도록 왼쪽으로 돌려 세워도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 자생의 극상돌기 7경추 극상돌기를 설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자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방식인데 이것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자, 검찰의 그림을 보면 그림이 굉장히 진하죠.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가
진하게 나타나고 흐리게 나타나고 밝게 나타나고 하는 것은 주로 관전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때 SNS에서 미친 듯이 박주신과 박원순을 변명해주던 박주신의 일명 호위무사 재미동포 이사라는 사람은 이 설명을 차이점을 모두 무시하기 위해서 관전압이다, 자세다, 방사선이 꼽히는 각도다, 이걸 가지고 주구장창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죠? 그 관전압이라는 것은 사실상 엑스레이를 판별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수십 년 전 렌트겐이 처음에 엑스레이를 발명할 당시, 그 당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관전압의 차이에 의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관전압의 차이는 무시됩니다. 왜? 이 엑스레이를 보는 다이콘 뷰어에 이미 이 관전압의 차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조작해서 얼마든지 조작이라 그러면 또 그 재미교포라는 덜 떨어진 의사는 조작? 니들이 조작했어? 있다고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버트 그레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사진을 볼 때 더 밝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조정하는 거죠. 흑에서 100가지의 단계를 10단계를 이렇게 나누어서 그 밝기를 조정함으로써 어떤 부분을 더 선명하게 보고 어떤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버터 그레이라는 그걸 조절해서 쭉 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고,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이 시커머딩딩한 사진 하나 갖다 붙여놓고 현혹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가 그 검사의 주장을 쭉 보면서 그리고 판사의 판결문의 그 논조를 쭉 보면 그 황당한 재미교포 이사라는 자가 떠들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이렇게 판박이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이조차도, 그이는 뭐 혈액암인가요? 뭐 그 내과적 저기를 진료를 하는 사람이니까 영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을 겁니다. 뭐 아는 바가 없다기보다 전문가는 아니죠. 그자가 주장하는 것은 대한영상의학회나 혹은 강모식이라는 서울대 교수의 주장과 거의 또 일맥상통합니다. 그이는 실제로 이 박주신의 문제가 그 법정에서 점점 더 코너에 몰리자 막 다급하게 한국에까지 날라들어와서 그 서울대 강모식이라는 교수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심지어는 엄상익이나 조갑제까지 만나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 엄상익 조갑제의 대책회의라는 것은 저희가 무슨 스토킹을 해서 알아낸 게 아니라 바로 양승호 박사님을 그렇게까지나 공격하던 황모식이라는 그자의 확인에 의해서 확인된 바이기 때문에 이자가 한국으로 서울로 날라와서 엄상익 조갑제와 대책회의를 했다라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자기가 뭐가 답답해서 법정에서 수많은 증거들이 막 나타나서 박주신이 불리하게 막 코너를 몰리자 미국서 한국까지 서울까지 날라와서 조갑제와 엄상익과 대책회의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이없죠. 이자가 또 얼마나 어이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자의 자기 그 자랑,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 자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자가 2015년 9월 11일 한참 박주신을 위해서 호위무사하고 막 실드 치던 그 시기죠.
그때 자기가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합니다. 허위 진단서, 소위 말해서 허위 진술서를 써줬는 사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폐암으로 이제 죽어가는데 부인은 직장에 매여 있어서 부모가 짠 하고 나타나서 간호를 했답니다. 근데 환자가 죽고 나서 부인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남편이 죽기 전에 몰핀, 그러니까 이제 말기암쯤 되면 몰핀을 쓰잖아요. 몰핀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진술을 써달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참 기가 막히더랍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이 와이프 몰래 부모 앞으로 생명보험 수혜자를 바꿔놨답니다. 자, 그래서 그 바꾸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그 수혜자를 바꾼 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진술서를 써달라 그랬는데 이자가 들어보니 자기가 약이 바짝 올라서 두말도 않고 심신미약 상태였다 라고 진술서를 써줬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생명보험을 타게 됐다고 자기에게 고맙다고 전화를 했답니다. 요즘 시쳇말로 맨입으로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개 그 의사가 그 부모가 수령했던 그 보험금을 탈취해서 그 와이프에게 주는데 자기가 허위에 가까운, 왜? 만약에 자기가 진짜로 그게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이유를 물어볼 거 없이 와서 그 여자가 그런 진술서를 써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 남편이 어떤 상태였는지 물어보고 그 상태는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이랬는데요. 이렇게 했을 텐데 뭐 써달라는 둥,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가 약이 올라서 써줬다는 둥. 한마디로 의사적인 윤리, 의식이 없는 자가 이런 짓을 해놓고 이것을 또 더군다나 SNS를 통해서 막 광고를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있다고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관전압 때문에 여기는 보일 수도 있고 여기는 안 보이는 거고 관전압 때문에 여기는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고 이따위 짓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커머딩딩한 검찰이 제출한 사진을 우리가 인버터 그레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4장의 사진입니다.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요 세 번째 사진에서는 제가 임의로 제7 경추 극상돌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문외 아닌 제가 보는 자, 네 번째 사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제7의 경추돌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옆에 주변에 약간 식별이 뭐랄까요? 착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덩어리들이 보인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사진에서 이렇게 인버트 그레이를 통해서 관전압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이 사진에서조차도 이 7경추의 모양을 선명하게 볼 수 없다면 그거는 영상의사가 아닙니다. 영상의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가 영상의사가 되었다가는 살릴 사람 숱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앞편에서 전전편에서 봤던 그 극상돌기의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 것이 1흉추 극상돌기고요. 위에 죄송합니다. 아래 것이 제7경추 돌기고 위에 것이 제6경추 돌기입니다. 7경추 돌기는 기둥처럼 고추 서 있습니다. 6경추 돌기는 끝부분이 소위 말해서 극상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양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래서 이미
검찰에서는 이 6경추돌기의 갈라져 있는 모양이 그림자를 나타내서 자생의 7경추돌기가 오른쪽으로 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짓말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아랫부분 이 7경추돌기의 모양을 검사는 이 사진의 왼쪽 위측 7경추요. 공군 엑스레이 이렇게 그려낸 겁니다. 마킹을 축축축축축 자기들이 그려서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박주신의 공군 엑스레이가 이렇게 고추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7경추 돌기가 사실은 이렇게 휘어져 있고 지금 그 검사가 제시한 그림은 공군의 경추돌기입니다. 자,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사실은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자생병원과 동일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짓말이죠. 7경추돌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 7경추돌기가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저렇게까지 누워서 휘어서 이상한 형태로 비대한 모양이라면 이것은 소위 말해서 비정상의 케이스 증례로 학계에 보고되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그려놓고 자, 박주신의 7경추돌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었어요. 이런 어마무시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제일 마지막 검사 의견서에서요. 왜? 그만큼 다급해진 거죠. 1월 27일 날 세브란스 김모모 교수님께서 법정에 나오셔서 절대로 이 극상돌기의 기준으로 봐서 두 개가 동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했거든요. 너무나 다급해서 이런 거짓 그림을 조작을 해서 재판부를 현혹시킨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관전압, 찍는 자세, 찍는 기기, 찍는 방향, 심지어는 방사선사의 능력에 따라서까지도 이것들은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 못하겠다. 이래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검찰이 제시한 이런 마크, 이거를 도대체 이렇게 그려준 사람이 누구냐? 자, 검찰이 이렇게 이런 마킹을 할 때는 검사가 자기가 톡 보고 스스로 이렇게 그렸다면은 이것을 전문 의사들의 조언을 구했을 것이고, 만약에 전문 의사들이 이렇게 표식을 해 주었다면은 이 전문 의사, 어떤 전문 의사가 이런 표식을 해 주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엄청난 왜곡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절대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네가 그랬냐? 그것도 답변을 안 합니다. 전문가를 밝힐 수 없으면 검사가 내가 임의로 이렇게 그려서 재판부에 냈습니다. 라고 재판부에 그렇게 써서 제출해달라 그래도 그것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짓으로 버무리가 된 검찰과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박주신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식은, 이러한 정보는요,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파해 주십시오. 널리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유일하게 과학적 팩트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석회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